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YG 플러스가 넷플릭스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띄어의 힘으로 전날 주가가 급등했던 YG 플러스가 오늘은 넷플릭스와의 협업 소식까지 전해지며 연이틀 급등했습니다. YG 플러스는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OST의 글로벌 유통 및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및 영화의 주요 OST를 190여 개국에 유통하고 콘텐츠 콘셉트에 맞춘 글로벌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호 YG 플러스 음악사업부문 리더는 이번 파트너십은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와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전 세계 팬들에게 한층 몰입감 있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일명 캐대언 신드롬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서구권에서 흥행 중인 K-팝 데몬 헌터스가 새로운 잠재 시장을 개척한 것과 같이 YG 플러스의 전망도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YG 플러스의 주가는 14.1% 상승한 1,3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건설이 오산 웅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경찰이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건설의 주가는 5.23% 하락한 67,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으로 거래가 재개된 국일제지의 주가가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습니다. 47년 역사의 제지 제조기업 국일제지가 상장 폐지 위기를 딛고 2년여 만에 거래를 재개한 가운데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일제지는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서 계속 기업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지난 2023년 3월 실적 부진과 과도한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국일제지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해 2024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고, 기간 내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며 상장 폐지 사유가 회수됐습니다. 이후 이달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내 전날부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국일제지는 726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 AI 연구원이 오늘 서울 강서구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LG AI 토크 콘서트 2025를 열고 엑사원 생태계를 첫 공개했습니다. 엑사원은 지난 2021년 LG 연구원이 최초로 선보인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이날 LG AI 연구원은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 모델 엑사원 4.0과 정밀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 멀티모달 AI 모델 엑사원 4.0 VL 등을 선보였습니다. 회사 측은 엑사원 생태계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군에 맞춘 기업 간 거래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LG 계열사와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니즈를 굉장히 잘 듣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 솔루션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B2B 향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LG AI 연구원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과 투자자산의 수익률 방향성을 예측해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강세 이후에 오늘 조정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는 조정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흐름이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연중 고점을 경신해내기도 했습니다. 3,22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해냈지만 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그려갔던 모습이고요. 오늘 일중 저점은 3,155포인트, 이후에 낙폭을 그래도 조금은 축소해내면서 오늘 1.27% 하락한 3,16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비슷한 차트 흐름을 그려갔는데요. 장 초반이 고점이었습니다. 827포인트, 고점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일중 저점은 808포인트, 그래도 1%대 낙폭 조금 줄여나가면서 오늘 812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오늘 장중에는 7천억 원 이상 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졌고요. 마감장 가까워질수록 매수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6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이 더 많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4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오늘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다음 코스닥 수급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마찬가지로 팔아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1,4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외국인은 400억 원 이상.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1,800억 원 이상 매수 포지션 확인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이슈들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조선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조선주부터 조선기자재까지 강세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이 조선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미군의 해군 MRO 시장입니다. 이 시장 한국 이 한화로 따졌을 때 한 20조 원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시장에서의 1등이라고 하면 하나오션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에서 이 MRO 수주가 계속 있었는데 그중 4건 중에 3건은 하나오션이 수주를 했고요. 한 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기업이 가져갔지만 이마저도 하나오션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HD현대중공업도 올해부터 이 MRO 수주에 계속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아쉽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하나오션의 압승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 선점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주를 이어오고 있죠. 지난 8월에 4만 톤의 윌리쉬라 이 MRO 사업권을 수주하면서 이 MRO 시장에서의 스타트를 좀 끊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점을 마련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미가 조선에 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조선업에 대한 재건이자 또 한국 조선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하나오션의 수주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MRO 시장에 대한 수주뿐만이 아니라 이 MRO 시장에 대한 수주가 결국은 이 함정 건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사실 올해 많은 MRO 수주가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6척의 이 MRO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척에서 최대 3척까지 MRO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조선기자재까지 그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조선주들 오늘 HD현대 마린엔진 같은 경우는 8%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전반적으로는 부재했지만 그래도 조선업을 중심으로는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HD현대 마린엔진 들어왔었고요. 하나엔진과 또 하나오션까지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6%대 강세, 현대힘스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18%대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윗꼬리가 크게 달렸던 모습이고요. 마감장에서는 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오션 2%대 강세에 마감했고요. HD현대 중공업 장중에는 빨간불 켰었는데 약세로 전환하면서 2%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이슈는 창업투자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0조 원 규모의 산업기금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첨단 전략산업에 최대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첨단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산업에 대한 해당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리대출이라던가 지분투자 등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들어가 있죠. 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핵심 공약인 AI 펀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심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도 금방 통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에는 임시국회 내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다라고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오늘 창업투자사에 유입이 되는 상황이었고 또 관련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갖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벤처펀드 40조 원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을 보면 벤처 투자에 대한 이 자금이라던가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꼽히고 있는 AI 투자 같은 경우도 올해는 77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정도 감소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처 투자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바이오나 의료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 감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벤처 투자에 대한 이런 자금들이 유동성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가 뛰어들게 되면은 이 분위기가 한층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관련주들 4x4 같은 경우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오늘 마감장까지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갔던 모습입니다. 그밖에 컴퍼니K는 5%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밖에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또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는 계속해서 빨간불 켜냈는데 약세로 좀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5호장 들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갔던 만큼 이 창투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는 점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받는 와중에도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 마켓업에서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다소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매일 요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수익이 난 종목들을 파는 때죠. 그렇게 해서 현금을 확보하면 하반기에 잘 나갈 종목들로 또 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체 매매가 이루어질 때 오늘처럼 약세가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파란색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그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좀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내에 또 유동성이 공급되죠. 이번에 소매 쿠폰 또 한 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파란불을 켜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다면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은 좋은데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미국 관세 예외 기대, 조선기자재 반사이익 주목. 네, 오늘 조선부터 조선기자재까지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또 관세에 대해서도 예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근데 올 상반기에 우리 그 조선이 수주가 줄었다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말은 3년치 일감을 잡다 보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 독 안에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이미 배는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건 이 배를 만드는 그 독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화오션은 미국에 있는 조선사를 인수하고 또 호주에 있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선사를 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독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기업들 그 배 안에 조선 기재자라면 그 안에 전선도 들어갈 것이고 조명도 들어갈 거고 전력망도 들어갈 것이고 가장 중요한 엔진 같은 비중이 큰 부품도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이 어차피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면 함께 따라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조선사와 조선 기자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조선사들이 그 3년치 일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 기자재 업체도 3년치 일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이미 일감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조선업인데요.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곳들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HD현대 마린엔진과 하나엔진,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네, 오늘 여러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 두 종목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들이는 종목이었는데요. 각각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종목 모두 이 HD 현대 마린엔진은 옛날에 STS 중공업이고요. 한화엔진은 옛날에 두산엔진입니다. 각각 M&A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회사를 받아들인 거고 HD 현대 계열사로 또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들어오면서 각각 그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 조선해양의 계열사면서 같은 일감을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가족회사가 됐고 하나오션의 계열사가 되면서 이 하나오션의 엔진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회사 다 모두 실적이 넘쳐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두 업체가 만들고 있는 디젤 선박 엔진, 특히나 이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중속도나 저속도에서 이 엔진은 세계 1등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회사 모두
일감이 차고 넘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좋아지고 있는 게 천장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 피크를 언제 칠지 모르죠. 그 말은 계속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실적이 성장을 하면 주가는 밀어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종은 아직 피크를 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사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까지도 모두 성장을 이어가는 성장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피크 쳤다는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조선을 내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하반기에도 담으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조선업 올해 사실은 뭐 호황 사이클이 왔다라는 이야기들 많았는데 아직은 성장주다라고 김태현 파트너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한화인진이죠. 한화인진은 고객사가 한화오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도 고객사이고 저 바다 건너 이 중국의 조선사들도 고객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화엔진이 만들고 있는 저속 엔진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세계 1등하는 그 엔진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듀얼 엔진이라고 해서 듀얼 연료, 그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를 두 가지를 쓰는데 IMO라고 국제 회사에서 이런 그 친환경 엔진을 쓰도록 뭔가 좀 오염된 옛날에 벙커시를 태워서 그 자국 다른 나라 항구에 가서 그 폐 찌꺼기를 버리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듀얼 연료 엔진을 사용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듀얼 연료 엔진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엔진 자체도 굉장히 비싸죠. 그런 쪽에서 중국 조선사들은 그런 듀얼 연료 엔진을 만들기에는 기술력이 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사다 쓰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이 꾸준히 중국의 조선사들에게 그런 엔진을 팔고 있죠. 그런 면에서 한화엔진은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 실적이 좋아하는 게 한화오션이라는 모회사에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화엔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애프터픽으로는 한화엔진 꼽아주셨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엔진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주시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책, 자금, 산업, 삼박자, 창투사 핵심 수혜주로 부상. 네, 오늘 창투사 관련해서도 기대감들 유입되는 흐름 확인이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지난 상반기 중에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 왔습니다. 지금은 동결로 가고 있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증권주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갔죠. 이 상법 개정이나 이러한 것들에도 또 증권주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주와 함께 이 창투사들도 함께 조용히 움직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적게는 30%, 많게는 거의 50%에서 100% 정도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 내 업종의 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 정책들이 이런 창투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적을 좋게 낼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AI나 이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 부분은 지난 3년 동안 그런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뒤늦게 더 빨리 더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창투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들은 지금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그 커지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법니다. 거기다가 더 열심히 하는 창투사들은 더 빨리 많은 돈을 벌겠죠. 많이 벌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기업 가치가 늘어나면 주주들에게 고배당도 해주면서 주가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는 바보 같은 짓 하기보다는 이런 창투사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게 훨씬 더 많은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투사들 중에 아무리 바보가 경영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투사들을 내 포트폴리오에서 10%에서 20% 정도를 편입하고 있어야만 나중에라도 다른 종목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손실 보는 부분을 이 창투사에서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투사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네, 창투사 담아두면 돈을 벌 수 있는 적기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와중에 또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죠.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퍼니 K와 LB 인베스트먼트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포인트들 같이 짚어보시죠. 네, 컴퍼니 K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관련해서 좀 이슈 다룰 때도 LB 인베스트먼트 이야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좀 어떤 종목 꼽아 주실지도 궁금하고요. 각각 포인트들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이 창수사들에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일단은 클린하게 시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창수사를 세무조사한다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창수사 중에 많은 업체들이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클린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말 그대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주겠다는 것이죠. 올해만 4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이 40조 원이 이 창수사들을 통해서 이런 벤처기업들에게 또 일반 그 중소기업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두 회사 그 컴퍼니 K나 컴퍼니 같은 경우는 한 2세대 정도 되는 창수사들이고요. LB 인베스트먼트는 옛날에 LG 창투로서 1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는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이 운영 자금이 벌써 1조 5천억이나 되고요. 이 컴퍼니 K는 올해 1조 원대 운영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1조 원의 자금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창수사들에게 돈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 장세에는 창수사들을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합니다. 이 두 종목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1조 원이나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큰 돈을 투자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운영하는 펀드들이 한 10여 개가 넘습니다. 매년 2개에서 3개 정도의 펀드가 만기가 되고 또 1개에서 2개 정도의 펀드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200억, 100억짜리 작은 펀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펀드 하나가 1,000억이 넘는 대형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을 만들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매년 관리 보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는 1,000억짜리 펀드의 1% 정도의 관리 보수를 받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창수사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거기다가 이 창수들이 운영하는 펀드가 만기가 됐을 때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목표했던 수익률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는 그 넘어가는 수치의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 고배당도 연말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이런 컴퍼니 K나 또 LB 인베스트먼트를 잘 보시고 이들이 새로운 펀드를 만든다는 것, 즉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산업들이 위협이 된 그런 관세를 올렸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익을 보는 게 장수사들입니다. 네, 시장의 유동성이 돌면 확실히 창투사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겠죠. 그에 따라서 수익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L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게 1세대고 지금 대형 펀드입니다. 1조 5천억 운영하고 올해 3천억짜리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3천억짜리 펀드가 LB 넥스트 퓨처 펀드라는 건데요. 이 3천억은 AI 쪽이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운영기간이 한 8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 3천억이는 단 하나의 펀드가 3천억짜리입니다.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그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또 검증된 인력들,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5천원 미만의 이런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배당도 생각하시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네, 아직은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B 인베스트먼트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들 계속해서 세워가보고 싶다. 나 혼자서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바로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이 뜨고요. 여기서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또 전략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실 테니까요. 나 혼자는 좀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돌아올 거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바로 비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반기도 이제 마무리하고 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으니 여러분들에게 하반기,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을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투자를 하면서 이게 참 뭐라고 딱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꽤 큰 짭짤한 수익을 많이 올려왔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만의 경영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특징이랄까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투자인데요. 우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런 승계를 하는 회사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경영 구조가, 즉 지배 구조가 이 오너십, 그러니까 소유와 또 매니지먼트, 경영이 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해외처럼. 우리는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이사회 따로 있고 오너,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는 오너 가족들이나 이런 오너십이 따로 분리돼 있지 않고 한 몸으로 돼 있죠. 이거를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재벌 경제 체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도 재벌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만의 경영 그 지배 구조라고 아주 특화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쩌면 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일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봤지만 이게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투자에 이용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경영권 승계 과정, 그 승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꽤 큰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어쩌면 저에게는 좋은 제가 이미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또 경험의 수익을 갖던 투자 기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보시고 또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투자 기법을 통해서 꽤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경영과 소유가 한 집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걸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중소나 중견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 집안에서 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경영권 승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주가가 흘러내리고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고 하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 결국은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젊은 세대가 새롭게 경영 전면에 나서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경영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기업이 또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종목은 함부로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라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사라지고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증시 격언도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의 팁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 이거는 따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뒤에 가서 사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따라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방송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을 때 이때가 매수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지배구조의 특징에서 나오는 투자 기법입니다. 관련된 사례로 이마트가 있고 이거 대기업이죠. 우리나라의 유통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렌텍이라는 업체가 있고 이렌텍은 삼성의 1차 협력업체이면서 성우회라고 해서 삼성의 제조업 하청업체들이죠. 하청업체 모임의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2세 경영을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동화약품. 한 120년 되는 활명수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 활명수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동화약품은 우리나라에서 4대째 경영을 한 집안에서 물려받으면서 경영하고 있는 그 유서 깊은 집안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제약 쪽에서는 나름대로 알짜배기 회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자, 이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들 종목을 갖고 어떤 식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내용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종목들 어떤 포인트에서 공략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에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 섹터 외에 또 이렇게 시장 등락과 상관없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같이 세워나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공부방 통해서 함께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됐다 싶은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저점에서 발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공략주들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 차트는 이마트의 차트입니다. 지난 한 3년여 동안 주가가 주구장창 물론 중간에 오른 적도 있지만 대부분 큰 흐름에서 주가가 흘러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1위의 유통회사가 이렇게 장기간 주가가 흘러내리니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만큼 경기도 어려웠고 우리나라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비도 좀 둔화되고 그런 측면 때문에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이 이마트 같이 독과점이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기에는 우리나라가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 여건을 갖고 있지만 그 어려운 실적이 나빠지는 걸 이마트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3년여 동안 실적이 나빠지면서 주가도 이렇게 흘러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2월 11일 날 시간 외 매매로 이명희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그 지분 나머지 10% 그 전에 이미 일부를 진열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데 나머지 남아있던 10%의 이마트 지분을 그 지금 현재 정용진 회장 맏아들이죠.
그 정영진 회장에게 물려줬습니다.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이마트는 정영진 회장 단일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 것이죠. 2월 11일 날 이 최대주주 28.56%를 가지면서 정영진 회장은 최대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적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이나 경영권 증여란 경영권 승계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이제 그 단일 최대주주가 되면서 이 주가가 쌀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는 주가가 비싸야만 오너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 옵니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그 지분을 갖고 최악의 경우 담보대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주식을 갖고 M&A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게 좋은 겁니다. 물론 이날 2월 11일 날 매매하신 걸 보면 6만 원대 현재가가 그때 6만 원대 주가였지만 이때 67,300원이었지만 실제로 매매 가격은 8만 원대 가격으로 그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게 시간 외에서 주주 간,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곧바로 8만 원대까지 주가가 반등해왔고 최근에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9만 원대까지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9일 날은 10만 1,800원 최고점을 찍었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회복되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까지 3년 동안 주가 실적도 굉장히 나빠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올해 1분기가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돼버렸어요. 그 말 그대로 경제가 갑자기 확 좋아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대통령도 바뀌고 하는 어수선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올 1분기 때 이마트는 대단한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1분기 실적치고는 역대급이라는 만큼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말 그대로 이게 한 200, 그러니까 1,000%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593억이니까요. 이게 기존에 한 400억, 그다음에 2년 전에는 137억, 1분기 때 이 정도밖에 영업이익을 못했던 그런 이마트가 갑자기 1,593억을 달성을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밀어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마트도 실적이 좋아졌죠. 이 말씀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그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엄존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함부로 공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는 공시는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시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동반 매수를 함께 매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마트 같은 경우 매수가 9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 1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짧게 제시해드리는데 이 목표가도 지금 현재 1분기 때 이마트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서 주가도 밀어올려지기 때문에 목표가 15만 원을 더 올려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렌텍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렌텍은 삼성전자의 1차 하청업체이면서 또 협력업체로서는 성우회 회장까지 내신 그런 중심적인 인물이시고 삼성의 제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업체이고 하청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다양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삼성 계열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러면서 삼성의 스마트폰에는 핵심적인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 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가 잘 팔리면 이 기업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갤럭시 S가 인기가 제대로 잘 히트를 못 치고 좀 부진할 때는 실적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최근에 여러분 들어봐서 갤럭시 S25가 요 근래 몇 년 만에 히트를 쳤습니다. 선판매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또 해외에서도 매출을 꽤 괜찮게 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폴더블 폰 쪽에서도 또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올 연말에 삼성전자는 그 2번 접는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거죠. 물론 2번 접는 스마트폰은 시장의 초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 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진 않지만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 새로운 시장에서 이 이렌텍이 같이 동참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렌텍도 올해 2세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요.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살짝 머리를 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이후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지난 2년여 동안 이 종목도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5월 23일 날 최대주주가 주식 증여를 통해서 최대주주가 경영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오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팩 이런 쪽에 특화돼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기존의 핸드폰 배터리 팩 외에도 이번에 이 회사가 들어가는 건 신규 사업으로 로봇용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요. 이쪽은 삼성 SDI 쪽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이런 쪽에 또 실적을 내고 있죠. 물론 이 업체가 이렇게 배터리 팩에서 특화돼 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 SDI나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쪽과 거래를 하면서 이 거래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로봇 쪽에서도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에 들어간 팩을 또 이 회사가 만들어 납품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삼성의 로봇 사업과 함께 이 이렌텍도 함께 성장을 이어갈 겁니다. 그건 이제 2세 경영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흘러내리는지 또 실적이 나쁜지 좋은지를 확인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때 그 특히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가거나 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갈 때 대부분 물려주는 쪽에서 과거 부실들을 한꺼번에 빅베스를 통해서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클린 컴퍼니를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진짜 깨끗한 것이죠. 이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물려줄 때는 아버지가 자신 때 만들었던 부실들을 대부분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회사가 좋은 그 시장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과거의 부실들을 다 떨어낸 클린 컴퍼니로 새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 7,500원을 목표 매수가로 잡으시면서 목표가는 1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800원을 짧게 가져가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이렌텍도 향후 삼성전자랑 거래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의 실적이 좋거나 이런 걸 갖고 어렴풋이나마 이렌텍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일주일에 2주일 정도 차이를 두고 이런 하청업체들이나 부품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이 종목들의 매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접근하시면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세 번째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공략주들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마트와 이렌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마트는 매수가 9만 원으로 전략 챙겨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숙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7,500원 선으로 짚어 주셨는데요. 오늘 가격은 7,240원 선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삼성의 실적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에서 종목들 발굴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서비스 이용하셔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공략주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 회사도 차트 모양이 똑같습니다. 앞에 두 종목하고 차트 모양을 보시면 과거에 1년, 2년 그 긴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왔고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는 뒤 주식증여가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로 주식증여가 된 뒤에
주가가 다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동화약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활명수, 부채꼴, 뭐 활명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조부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 활명수를 조그마한 컵에 한 잔 이렇게 먹이고 하는 게 그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동화약품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정 상비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일반 의약품을 주된 그 사업처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이 소화제 활명수뿐만 아니라 감기약, 뭐 판콜이죠. 판콜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국민 상처의 치료제로 쓰는 후시딘 이런 그 약품들은 그냥 기본적인 뭐 가정 상비약입니다. 그 정도로 이런 약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 국민이 애용하고 전 국민이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동화약품의 이런 약품들이 전체에서 매출액이 아직까지는 5천억이 안 됩니다. 아, 이거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5천억이 안 된다는 소리는 그렇게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 일반 의약품으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도 작년에 이 회사가 해외 수출도 하고 해외 베트남 업체에 있는 그 약국 체인점을 인수하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다 사업 다각화에 나서면서 해외 수출이 한 900억 정도 되면서 그렇게 해서 뭐 작년에 매출액이 한 4천 몇백억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번에 이제 공격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동화약품을 좀 보시면 이제 4세 경영, 이제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에게까지 경영권이 이제 물려지면서 이 증손자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공부를 많이 했고 나름대로 이 해외 물정도 밟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도 많이 해갈 거고 그런 면에서 또 전문의약품이라는 이런 그 계량신약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동화약품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으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수가는 7,000원, 목표가는 11,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700원을 제안해 드리는데 항상 마지막에 오늘 그 강의의 뼈다구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을 때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동참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략주는 동화약품이었습니다. 매수가 7,000원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와 함께 시장 전략들 챙겨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2.6%대 삼성전자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부재한 상황에서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SK하이닉스를 담아내고 있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0.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들이는 모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움직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먼저 확인해 보면요. 1.3%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알테오젠 담아내고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7%대 하락세, 에코프로도 3% 넘는 낙폭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펩트론과 HLB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방 압력 받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오늘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펩트론도 0.6%대 하락세, HLB도 0.9%대 낙폭 키우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봤고요. 네, 저희 오늘도 6시까지 애프터마켓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부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저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또 많이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고민 있으시다,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3가지 방법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유튜브 총에서 난 상담 남기고 싶다, 사연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 나의 투자 성향이라던가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상세하게 이야기 남겨주시면 맞춤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데일리 PTV 전문위원인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하고요. 저희는 사연 보내주시면 집계 후에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매도와 유사한 구조의 코인 대여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형식의 레버리지 거래인 만큼 주식시장 수준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까진 시일이 필요해 제도 공백에 따른 투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빗썸은 담보의 4배까지 코인을 빌려주는 랜딩 플러스를 출시했고 업비트도 담보 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여해주는 코인 빌리기를 운영 중이다. 이들 서비스는 사실상 공매도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은 없다. 전문가들은 법제화까지 1,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그 사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상미 교수는 무제한 레버리지는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민섭 디지털 소비자 연구원 이사는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합리적 규율 아래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 서동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조금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3,200선 잡고 올라가면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저께도 우리가 끝날 때 이제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네. 이런 기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까? 근데 외국인들의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매도 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3,200 이상만 가면 마치 뭐에 씌운 것처럼 기다렸다는 그러니까요. 듯이 매도가 나오고 오늘 사실 상승 하락 종목 수
뭐 상승 종목 수 뭐 진짜 500개 조금 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대부분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결정적인 흐름을 한번 여러분도 수급의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시장이 이렇게 현물 쪽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한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장난질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4일 지난주부터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뭐 1조 5천억 이상의 선물 쪽에서의 매도를 보이다가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이틀 5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뭔가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또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나? 라고 하는데 오늘 그냥 6천억을 넘는 물론 장중에 뭐 9천억 가까운 매도를 보인 걸 감안하면 막판에 네. 이제 좀 매도 규모를 축소시키긴 했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면은 기관들은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 선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현물 시장 쪽에서 2,600억의 매도를 보였어요. 어제 9,500억에 9,800억,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이틀 동안에 걸쳐서 넘겼는데 오늘 기관들이 4,600억이나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쪽을 교란하는 것은 선물 쪽에서 매도를 강하게 하면 기관들은 선물 쪽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고 반대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매도가 현물 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수급의 악화가 오늘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거의 대부분 업종과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주도했던 업종들 중에서 일부 조선 업종들을 제외한다라면은 뭐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일부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또 나름대로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쪽들도 마침 오전장까지만 해도 3,220까지도 넘어갔던 흐름에서 좋은 흐름이 연출됐지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직은 우리가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은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쪽의 어떤 움직임들 속에서의 변동성을 감안한다라면 내일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물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되면서 또 3,100선 초반 자리가 온다든가 하면은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어떠한 지금의 모습은 올라가면 좀 비중을 줄이고 내려오면 줄였던 비중으로 마치 단타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저가 매수하는 네. 이러한 전략이 최소한도 이번 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7월은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시장에 대응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같이 챙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질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전화 023772-02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 사연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데일리TV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요. 실시간 채팅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서 고민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또는 나의 투자 전략, 성향에 대해서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편하신 걸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이어서 바로 종목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문자 상담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1411님이고요. 네이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7만 6,500원이고요. 비중은 70%. 비중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계속 하락 중인데 물타기를 하고 가져가야 할까요?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네이버 좀 다뤘었는데 그렇죠. 네이버 좀 어떻게 전략 챙겨가 볼까요? 이분은 비중이 또 굉장히 많으셔서요.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중 70% 여기서 뭘 물타기를 얼마나 더 해가지고 만약에 비중이 한 뭐 20%다 그러면은 20%만큼 한다 그러면은 단가도 더 낮추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뭐 70%에서 뭐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뭐 30%를 채워야지 100% 아닙니까? 네. 그 30% 여기에서 뭐 물타기 해봐야 뭐 단가 얼마나 낮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삼성전자 100%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삼성전자 100% 투자해서 96층에 갇혀 있는 사람과 네. 한 1, 20% 갖고 있다가 80층에 갇혔는데 50층에서 20% 더 매수하신 분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분은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 실현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물타기다, 뭐 추가 매수다,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주가가 저점을 어디에서 잡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어떠한 뷰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요.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냐면 전반적인 어떠한 그 이 목표가들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실적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7월 달 들어와서요. 이 30만 원에서 32만 원 또는 28만 원에서 33만 원, 27만 원에서 32만 원 그리고 이 34만 원까지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은 32만 원 정도의 적정 주가로 이렇게 다 제시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평균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상향의 그러한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 목표가가 높고 현재가가 낮아서 괴율이 높지만 그 목표가가 자꾸 하향 조정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주가가 그 기업이 하방을 잡아주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네이버의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 사실은 라인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크게 흔들렸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고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단부가 나름대로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이 1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주가가 직전의 고점을 사실은 이렇게 단숨에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쌍봉을 쳤던 자리가 저항 한 번 없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조 원의 AI 투자, 거기에 네이버의 책임자들이 정부 요직에 속속 들어가는 그러면서 소버린 AI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 주역은 네이버 출신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기세가 작용이 되면서 단숨에 29만 8천 원까지 올라갔던 거죠. 27만 6천 원을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그전부터 물려있던 주식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익 실현을 못하고 물린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70% 들어간 이 27만 6천 원을 보면은 여기서 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조정을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바로 다시 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다시 또 밀려 내려오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이제는 이 자리가 중심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올라왔던 자리, 쌍봉을 쳤던 23만 원하고 24만 원 자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쿵하고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어저께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바로 26만 원에 대한 지지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가 안정이 돼줘야만 다시 이제 30만 원을 쉽게 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연출된 이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꼬리만 달아줘도 괜찮습니다. 그럼 23, 4만 원에서 지지받고 만약에 꼬리 달아주면서 25, 6만 원 이상에서 만약에 안착돼주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는 오히려 양음양의 패턴으로 오히려 반등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분은 70만 원, 70%나 비중이 되기 때문에 이 30만 원 근처 가면은 거기서 50%라도 정리를 하든가 이 실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거나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해서 전략들 계속해서 챙겨나가 보시는 거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네. 계실까요? 저 현대제철. 네, 현대제철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3,300원에 30%예요. 네, 43,3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네. 현대제철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오래됐어요. 한 5년 넘었어요. 그러신 네.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최근에 철강 업황이 좀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제철의 경우에도 정말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이제 제대로 좀 더 올라와서 43,300원 뭐 수익은 고사하고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네. 기대를 동시에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뭐 업황 저점 통과라든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현대제철이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고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가들이요. 그동안에는 거의 뭐 사실 움직임들이 없었거든요. 이게 올해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28,000원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5월 27일 날 처음으로 36,000원이 한번 나왔어요. 이 추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네. 그런 다음에 네. 이렇게 보니까 6월 달에 35,000원에서 51,000원까지 이렇게 또 목표가를 올려요. 그리고 3만 원대 초반 후반에 있던 애들도 4만 원대, 5만 원대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KB증권이 7월 7일 날 29,000원에서 목표가를 42,000원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제일 높이 보는 애들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62,000원으로 신규 리포트까지 또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37,800원에서 44,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 적정 주가가 44,000원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 더 뭐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추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우상향되고 있죠. 그렇죠? 이 실적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전망치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급감을 하고 했던 이 매출단도 그렇고 올해 매출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증을 해주는 모습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 3,900억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145%, 내년에도 8,468억으로 116% 이상 급증해 줄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주가가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요, 일봉의 모습으로 보면 이 2만 3, 4천 원대에서부터 3만 7천 원까지 그냥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네, 네. 불구하고 이 주가가 직전의 고점대가 놓여져 있는 이 3만 2천 원, 3천 원을 훼손시키지 않고 숨고르기를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5년이 아니라 이 주가가 2011년도에 14만 9천 원까지 갔던 이 주식이 끝감대를 모르고 12,400원까지 급감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제 새로운 시세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길게 보시자는 얘기지. 그래서 현재 시점 비중 30% 홀딩 하시고요. 네. 이번 구간에서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진출이라든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우리에서 생산하는 철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거기에 내년도부터 완공이 내년도에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는 관세와 관련돼서 피해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은 미국 현지 들어가서 공장 짓고 제품 생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현대제철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 주가는 현재 위치에서 월봉에서 모습을 보시면 장기적인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바로 여기 라인들입니다. 이 42,000원만 돌파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그 다음 자리가 6만 원에 있습니다. 여기 그 전에 가기 전에
이제 요 4만 원을 넘어가고 이러한 자리에서 어디에서 물량들이 나올까요? 그럼 바로 시청자님처럼 이쪽에 있었던 물량들 4만 원을 넘어가면서 5만 원에 있는 물량들이 여기 거래도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물량들이 이제 나 조금이라도 손실을 적게 보고 나오겠다라든가 뭐 이러면서 이 물량들을 흔드는 작업들이 이제 이 4만 원 넘어가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걸 잘 견뎌내세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4만 원이 안착이 되면 5만 5천 원, 6만 원을 향해서 가니까 한 5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뭐 3분의 1씩 이익 실현 그리고 6만 원 근처에서 전량 이익 실현하고 나오자. 올 연말 뭐 연말 정도까지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5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요 몇 개월 못 기다리세요.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으셔야지. 예. 아, 고맙습니다. 네. 네, 5년 동안 고생하신 만큼 꼭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42,000원 돌파 이후에 5만 원까지 연말 챙겨보시면 한번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도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HJ중공업 네, HJ중공업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150원에 50%. 네, 8,150원에 비중 50% 맞으실까요? 예. 네, 오늘 매수가까지 HJ중공업. 오늘 종가로 샀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종가로 샀어요. 오늘 종가는 보셨다고요? 종가로 종가로 매수하셨다고요? 사셨다고요? 예. 네, 제가 잘못 예. 알아들었습니다. 8,150원, 네, 오늘 종가로 좀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전략 이제 뭐 앞으로 더 오를지 아니면은 어떻게 전략 챙겨볼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궁금해서요. 예.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의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오늘 종가로 매수하실 정도면은 상당히 그 엣지 있는 매매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해주시죠. 옆으로 쭉 행보를 길게 하고 네네.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고개를 딱 들길래 그래서 예. 다 들어갔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고 계세요? 한 10,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10,000원 정도. 예. 10,000원이라는 자리를 굳이 설정한 이유는요? 뭐 꼭 10,000원이라기보다가 네. 이렇게 봐서 5일선을 타고 5일선을 깨지면은 팔려고요. 뭐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잘 잡으면서 대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잘 들으셔요. 자, 예. 과거에도 이 주가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 작년에 이러한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한번 밀리고 계속 흔들어 대다가 7,000원을 넘어갔다가 다시 또 밀리는 듯 하다가 계속 횡보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되면서 대량 거래까지 수반이 돼주면서 9,900원을 딱 갔어요. 3월 6일 날. 그렇죠? 예. 이때부터 이제 나름대로 MRO 진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별 추가적인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원위치 됐다가 그리고 이 원위치 되는 이후에 모습들을 보시면 어때요? 계속 더 밑으로도 밀리지 않고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계속 행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어설픈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그냥 이제 가나보다 또 매수하고 하다 보면은 세워라 내워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주가가 하나, 둘, 셋, 4개월 하면서 제반 이평선들을 또 무엇보다도 다 수렴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수렴했고 그리고 지지를 보여주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 어설프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이 주포들까지 들어오면서 올라왔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 꼬리 달린 부분 있죠. 요 8,800원, 8,900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의 물량들만 소화하면은 이 종목은 아까 우리가 봤던 자리 9,900원 라인 여기를 돌파하러 갈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오션이 총대를 메고 선봉대로서 한미 조선 협업, 미 해군 진출, MRO 시장에 대한 확산, 거기에 한진중공업도 과거의 한진중공업입니다. HJ 중공업이 그러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제 장기간에 걸친 횡보 이후에 1, 2, 3 내일 정도 급등 나오면 좀 윗골이 달리면서 흔들어 대겠죠. 그렇죠? 예. 결코 뭐 다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 날 수 있게 끌고 가주진 않아요. 갔다가 흔들어대고 하면서 결국은 딱 물량 챙기고 그냥 레이스 하니까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뭐 8,000원대 후반부터 9,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일부 익신을 하시고 한 뭐 20% 내외 정도는 뭐 10,000원 이상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여기가 일단은 가장 큰 저항대들입니다. 9,000원대 이 후반. 정고점만 넘기면 10,000원까지 가질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이 9,900원에서의 저항이 엄청 강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50% 물량을 전부 다 끌고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근처에서 일단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 물량들을 다 소화하면은 이 1,500원은 이쪽에 이 거래들 보세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1,500원은 이건 껌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50%라 가지고 간다라는 거는 리스크도 동반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 정도는 이 직전의 고점. 반을 정리를 하고. 그렇죠. 하고 나머지는 진짜 이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으로 보면 참 기가 차죠. 이 종목도. 이제 고개를 들고 시작하고 뭐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호황이라는 얘기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이건 뭐 여기가 뚫리면은 10,000원 뚫리면은 뭐 15,000원, 20,000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다 틀리니까. 10,000원 정도 넘어가면 반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면서 5일선 안 타고 가면 깨지면 정리를 하고 그게 괜찮겠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10,000원이라는 목표를 두지 마세요. 그냥 9,000원 넘어가는 자리, 9,500원부터 10,000원 사이 거기서부터 미리 내가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5일 제일 중요한 10,000원까지 갈 때는 5일선을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10,000원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더 치고 갈 때는 뭐 11선까지 밀렸다가 가든 21선까지 밀렸다 가든 우상향을 하면서 15,000원, 20,000원도 갈 수 있는 거니까 단기 접근은 9,500원부터 10,000원 사이 중장기적으로 비중 한 1, 20%는 뭐 더 끌고 간다라는 거는 15,000원 이상 그렇게 보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1부는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한 20% 비중으로 9,500원에서 10,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유한양인이요. 네, 유한양행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실까요? 14만 원에 30%요. 네, 14만 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데요. 비교적 최근에 좀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작년 9월 달인가 했어요. 작년 9월 달에 보유하고 계셨고요. 사실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넥스트레이드에서 이제 유한양행이 좀 급락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그때 또 위원님께서 13만 원을 좀 지지해줘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13만 원 좀 지지를 못하고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우리 선생님 원래 이렇게 차분하게 음성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좀 기분이 언짢으셔서 주가가 빠져서 걱정되셔서
음성이 아니요. 그러신가요?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아유, 뭐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김 앵커께서 지난주에 이제 설명할 때 1차적으로 13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혹시 뭐 13만 원이 깨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 불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단기적으로 주가의 어떠한 그 지지력을 확보해 주면서 빠르게 반등이 오기 위해서는 이 13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우리 김 앵커께서도 아주 정확하게 리뷰를 해줘 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유한양행과 관련된 부분을 뭐 어차피 뭐 단기로 접근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좋은 소식도 전해졌고 실적도 그렇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주가가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조금은 속상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그렇고요. 유한양행의 뭐 매출단들 그리고 또 이 영업이익들 2024년도 대비했을 때 112%, 1,100억 이상, 또 1,900억 이상 내년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목표 적정 주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주춤거렸다가 다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요 18만 원대 또 20만 원대 목표가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동안에는 뭐 좀 6월달, 5월달 이후에 좀 주춤했다가 7월달부터 아주 빠르게 새로운 리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적정 주가 16만 원 정도를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뭐 22만 원도 보고 있는데 자, 그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제가 하나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유한양행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고생을 시키다가 올라온 알테우젠도 들어보셨죠? 예. 네네. 알테우젠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 흥분과 또 실망도 시켜드렸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기술 수출을 완벽하게 하고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전 고점 돌파 못하면서 거의 뭐 반년 이상을 이렇게 횡보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한양행의 모습도 저는 당연히 알테우젠을 따라갈 거라고 봐요. 이 새로운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고 나서 여러분들 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과 계속 나왔던 이 모습들 이후에 급격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하단부 내려왔던 자리를 빠르게 복구를 시켰고요. 지금의 위치는 이 급락한 이후에 대반등을 준 자리, 급락한 이후에 대반등을 준 자리를 다시 탈환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4만 원이에요. 공교롭게 선생님이 지금 딱 매수한 가격. 이번 구간에서도 14만 원을 13만 9,800원. 또 이번 주에도 13만 6,600원. 여기가 딱 저항이니까 오히려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은 저항이지만 더 가기 위해서는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30% 비중 14만 원 단기든 중장기든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테우젠처럼 좋은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가격 조정 마무리 짓고 이번 달부터 다시 양봉 나오고 이 꼬리 달린 부분들 지금 월봉으로 이제 전환해서 또 보고 계시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윗꼬리들이 계속 있는 자리를 단숨에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도 또 한번 윗꼬리 달릴 수도 있고 돌파 시도를 하러 가는 그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이틀 동안에 걸친 음봉들이 컸지만
오늘의 이 음봉은 어때요? 단봉으로 작아졌죠? 그만큼 매도세가 이제 약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동의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이 주가의 1차 목표가 여기 이 14만 원만 돌파하면 이 직전 고점 16만 원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16만 원 근처에서 내가 뭐 3분의 1 정도 매도하고 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 흐름들을 보면서 뭐 그 다음 자리에서 또 일부 이익 실현하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유한양의 우선은 14만 원 돌파 이후에는 16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정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넥스트레이드 종목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 개미라고도 하죠. 개미들이 사랑하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개인들은 굉장히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좀 8%대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앞으로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이제 주가가 뭐 상승을 하든 조정을 하든 상승을 할 때도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메이저들이 들어오면은 기분 좋은 상승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락할 때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뭐 적절하게 매도가 나와주거나 또는 외국인 기관들 메이저들의 매도세가 좀 약화가 되면은 뭐 양호하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의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하락의 모습은 대단히 기분 나쁜 하락이에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네, 뭐 투자자분들도 걱정 좀 많으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특별한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오늘 두 가지가 동시에 쏟아진 거다. 하나는 기관 애들은 프로그램 매도로 인한 그러한 흐름이 나온 거고 네. 또 외국인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ETF들이 원전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채워나가는 과정 이후에 오히려 항상 새로운 ETF가 생기고 뭔가 새롭게 상품이 형성이 되면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데다가 대고 자기네들은 미리 담아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다 매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은 흐름들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찝찝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급적인 거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이 3만 원이 돌파가 되는 시점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요 6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외국인들의 이러한 매도 공세들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사실은 더 활발하게 막 ETF들이 새롭게 상품으로서 출시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매도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기간 조정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좀 잠잠해졌고 기관 애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매도가 좀 다시 또 나오긴 했지만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왜 또 더 기분이 나쁘냐면 어저께 단기 이평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으쌰하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도 실려줬고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 요거 오늘 조정이 보이는 날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다시 또 담아야 될 자리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단기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뚜껑 열어보니까 장중에도 계속 우리가 추정 매도 물량들을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동시에 크게 한 거는 지난 이때였죠. 지난 6월 17일 이후에 최대의 어떤 매도량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보시죠. 직전의 저점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58,000원이에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들어왔던 자리 요 58,300원이거든요. 장대 양봉이 여기서 한번 크게 나왔던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아직은 박스권에 있는 겁니다. 직전 고점 돌파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8,000원과 68,000원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이니까 단기적으로 이 주식이 기간 조정으로 제한된 박스권에서라도 움직이려면 내일 시장에서 58,000원 이상이 지지가 돼줘야 돼요. 지지가 돼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규나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짧게 접근해야 되겠죠. 5만 8, 9천 원에 만약에 매수했다, 6만 3, 4천 원에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이 올라오고 있는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5만 원 초반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다른 원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뭐 대안으로서 다른 게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무너지면 다른 애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 이게 주도하는 섹터였었고 주도하는 섹터 중에서도 이게 대장주였고 이 대장주가 지금 쉬고 있는데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쉬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뭐 현대건설이 됐든 BH가 됐든 뭐 또 한전기술이 됐든 다 같이 돌아가면서 가는데 이미 고점을 찍고 지금 횡보하는 과정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더 내려온다? 그럼 딴 애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내일 종가 기준으로 5만 8천 원.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부에서 5만 8천 원이 지지가 돼주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신규든 추가든 대응해야 될 자리, 특히 외국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라도 다시 유발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자.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림이 없다. 원전이라는 새로운 뉴 패러다임이 전개가 되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수혜 종목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급락 흐름이 이어져서 걱정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내일 그리고 모레 종가 기준으로 해서 5만 8천 원 하단 지지를 좀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같이 한번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함께하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 참여 가능하고요. 하단에 보이는 참여 방법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화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누르메타요. 뉴로메카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8,442원입니다. 18%. 네, 38,442원이고요. 18%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떨어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보다는. 앞으로 전략 네. 좀 추가 매수해야 될까 이런 부분 고민이실까요? 예, 추가 매수하면은 제가 이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언제 조금 올라갈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가 2년이 넘었거든요. 네. 제가 44,000원대부터 지금 이렇게 해갖고 물타가지고 갖고 있어요.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서동구 위원님께서 전략 상세하게 챙겨주실 테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뉴르메카. 네, 반갑습니다. 새롭게 좀 뭔가 으쌰으쌰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네.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일 때도 못 가고, 뭐 또 조정 보이면 같이 조정 보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냥 순환 흐름 차원으로만 놓고 보면요, 예. 저 바닥권에 있었던 2차 전지까지도 2, 3일 동안 이렇게 아주 으쌰하고 다 잘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거의 전 업종과 섹터에 걸쳐서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무너지지 않고 순환 흐름이 또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주 중에 로봇 관련주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빠르면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 중에 한번. 왜냐하면 지금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뭐 뉴로메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삼성의 이재용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움직이지 못한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뉴로메카가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 2월 19일 날 이렇게 고점을 42만 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월, 6월, 7월 지금까지도. 그 중간중간에 물론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얘도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 20일 날 이렇게 32만 원까지 또 반등을 한번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단부는 아주 2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잘 잡아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메이저들이 됐든 또는 뭐 스마트머니가 됐든 돈 좀 있는 애들이 야, 2차 전지까지도 좀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으쌰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야, 이제 로봇 관련주 한번 해보자. 라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32만 원으로 갈지 아니면 그 이상을 갈지 못 미칠지 그거는 이제 주포들의 마음이겠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뉴로메카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뉴로메카도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아요. 지난 2월 달에 36,900원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바로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지지와 저항 속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는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승도 못하고 횡보 구간이죠. 27,0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22,000~23,0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그리고 거래는 완전히 죽었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자회사로 이제 공식적 편입이 됐죠. 뉴로메카는 포스코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포스코에서 계속 지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포스코와 함께 협업 관계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8,400원 18% 비중인데 다만 여기서 비중을 더 늘려서 30%를 만들고 그러기에는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변수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30% 이상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25% 정도 지금 현재 비중에서 뭐 한 7, 8% 정도만 요 이만한 뭐 3,000원 내외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저항이 27,000원이에요.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돼준다면 바로 그 다음 자리 여기 요 32,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못 가면 이번에 22,000~23,000원에 만약에 매수가 되셨다면 그 물량만큼은 일단 때리고 다시 또 밑에서 사는 이러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몇 번 더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뉴로메카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이어서 전화 연결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쿠콘. 네, 쿠콘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네. 51,700원에 네. 30%예요. 네, 51,7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가격적으로 보니까 지난주에 혹시 매수하셨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을까요? 예, 맞아요. 예. 네, 51,700원 매수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종목 전략 어떻게 좀 챙겨볼까요, 위원님? 지금 사실은 소비 쿠폰 이제 시행이 월요일부터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받으셨나요, 우리 김영건? 저는 내일부터 신청하려고 내일 합니다. 신청합니까? 네. 예. 선생님은 혹시 신청하셨나요? 네, 아직까지 신청 못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저는 뭐 몰랐는데 우리 여식이 이제 각 식구들 전부 다 엄마는 언제 추천 뭐 이거 신청하고 알려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소비 쿠폰과 관련돼서. 예. 예, 그게 이
쿠콘이라든가 웹캣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아주 한번 각광을 받았고 재료 노출이 되고 나니까 주가가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또 흔들리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안정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던 회사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도 당기순이익이 158억으로 119% 급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요거를 분기로다가 이제 우리가 또 쪼개서 이렇게 한번 보면 올해도 1분기에 173억 그리고 영업이익 44억 정도, 이제 당기순이익만 47억, 111% 이렇게 이제 좀 증가되고, 회사의 유보율이 좋더라고요. 이 회사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2,700%의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만은 사실인데, 자, 주가가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주봉을 먼저 좀 보시겠는데요. 예. 이러한 그 고점 84,0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 코로나 때예요. 예. 그러고 나서 10,000원까지 왔던 주식이 지금 이후에 어쨌든 뭐 이런저런 기대감 속에서 단숨에 이렇게 40,000원을 넘어갔잖아요. 50,000원, 3,000원까지 갔던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재료가 있고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들 속에서의 파동을 보면 이 주가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이런 도지형이 나와주고 이 모습들은 이 53,100원이 난 단기 고점입니다라고 사인을 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일봉상에서 모습을 보면 이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오니까 여기서 조정이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좀 매수 좀 해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눌림목이라는 자리라고 생각돼서 매수가 되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단기적인 가격의 위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이 주식이 얼마부터 왔는지를 하다못해 2만 원대에 올라와서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 4만 원을 더블로 가준 이러한 모습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또 다른 어떤 이슈를 붙이고 막 할 텐데, 다행히 4일째 하락의 음봉 속에서 오늘 같은 날 매도 규모가 이제 급감을 해주고 마이너스 5%에서 1%,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직전에 이 고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바로 여기서 하방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한 번은 되반등은 나올 자리는 있다. 요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되반등이 뭐 직전 고점까지 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4만 원대 후반이나 5만 원 초반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저는 만약에 내가 이걸 갖고 대응을 한다라면 저는 그때 그냥 과감하게 내가 뭐 잘못 매수됐나 보다라고 판단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이 지금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쿠콘 손실 최소화해서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내일도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데 아쉽게 상담 이어지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더 앞선 순위에서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